여러분의 곁에는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합니다. 답답한 건 나인데 본인들이 더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기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왜 그렇게 심각해? 말다툼 중 자주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을 비웃으려는 의도다.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심각하지 않으려 애쓴다. 자존심이 상하고 걱정이 된다. 내가 너무 티가 나나? 자신이 약해 보일까 두렵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기고 지는 것과 심각한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심각하면 지고 가벼우면 이기는 걸까?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 대화에서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상대방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이 기준처럼 느껴진다. 상대방 의도에 휘말린다.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상대방은 일부러 논리적이지 않다. 내 설명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 상대방은 그 답답함에 만족한다. 내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누를 수 있다. 그 사람이 깔아놓은 판은 이기고 지는 승부이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판을 뒤엎어야 한다. 나는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당신은 승부에만 집착하군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토론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중이나 시청자를 향해 말하는 것이다. 토론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심각하면 지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승부에만 급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 된다. 상대방의 의도인 승부를 무시하고 논리적인 대화라는 판을 까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되면 판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이 우겨대는 것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대응하되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진지하게 구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이야 말로 토론을 하려는 것뿐인데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진지하게 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왜 그렇게 진지하게 구세요? 그를 빼고 말하면 첫 번째 방법과 유사하다. 상대방이 진지하면 지는 거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방법은 어른과 아이 공격이다. 당신은 어른이고 상대방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 진지한 것을 싫어한다니 더 진지하게 굴어야겠네요. 상대방이 진지한 태도를 싫어한다는 점을 이용하라. 상대방은 당신이 더 이상 진지하게 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유머러스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내 힘을 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때는 상대방보다 더 높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아래로 생각하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느낌으로 대하면 편하다. 우겨대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말싸움을 하면 끝이 없고 이기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과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며 한 수 가르친다는 느낌도 줄 수 있기에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의 말에 화를 내거나 방어하려는 자세는 좋지 않다. 상대방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말을 분석해 하지 말라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활용해 우아한 공격 수단으로 삼는다. 상대방의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화가 나면 이런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화를 사귀며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것도 좋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 부당한 말에 불편한 내색을 보이거나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너가 해보던가에 당하지 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 있으면 내가 해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럴 때 화가 나서 내가 못할 줄 알아? 라며 자진해서 나서곤 한다. 하지만 곧 후회가 찾아온다. 충동적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떻게 할지도 모를 때가 많다. 할 줄 알더라도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나에게 떠넘기려는 것일 수 있다. 잘못되면 책임까지 지게 된다. 자신 있으면 내가 해봐라는 말에 덥석 응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라.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가 경기에서 졌을 때 선수들을 비난하는 관중이 있다. 이때 그렇게 잘 알면 내가 해봐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관중과 선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관중은 비난할 권리가 있지만 선수처럼 뛸 필요는 없다. 따라서 관중의 역할과 선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이처럼 상대방과 나의 책임이 분리되어 있을 때 내가 해보라는 말을 거절하거나 만약 하더라도 책임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후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 있으면 내가 해봐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다. 예를 들어 학생이 반장이 일을 잘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시민이 정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흔히 듣는 반격은 비겁하게 남 탓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내가 직접 해봐라이다. 이 말은 자신 있으면 내가 해봐와 논리가 비슷하다. 겉으로는 일리 있어 보인다. 능력도 없으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에게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도 사용된다. 자신은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핑계로 삼는 것이다. 이럴 때는 핑계를 대기보단 대범하게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하라. 나는 못하니까 너를 대표로 뽑은 거다. 뽑혔으면 제대로 일해야지.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모른 척할 수 없게 지적하면 굳이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아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라. 상대방이 능력도 없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뜻이다. 책은 상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신 있으면 내가 해봐라는 말에 대해 상대방이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반박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논의하면 상대방의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 대신 상대방이 기회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나는 논쟁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목소리와 속도로 압박감을 줘라. 우리 주변엔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상대방이 우겨대고 계속해서 귀찮게 한다면
그건 당신이 만만해 보여서 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쉽사리 우기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소리는 사람의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목소리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여유로움과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목소리는 강력한 도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말하는 것은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천천히 말하면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낮은 목소리는 권력, 자신감, 그리고 성숙함을 상징한다. 믿음직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CEO들은 낮은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낸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따라온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비밀스러움을 자아내며 사람들이 상대방 말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밀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목소리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치 고요한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을 읽을 때는 한 단어씩 천천히 발음하며 평소 대화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말에 감정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할 때 감정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중립적으로 혹은 차분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나의 내면을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들며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네 번째, 갈등을 이용하라. 우기는 사람들과 굳이 다툴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논리정연한 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갈등이 없기는 힘들다. 물론 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행동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갈등으로 이어져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서 더욱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우기고 오만불손한 태도에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 못 배워먹은 상대방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오해해 점점 기고만장해지고 도발하기까지 하며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쫄았나 보다는 식으로 점점 더 도발과 괴롭힘의 강도를 높여간다. 물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이고 상대방을 간 보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런 행동이 커져 무시당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때만큼은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갈등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은 좋지 않기에 무조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렇기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이런 두려움을 상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싫은 말을 뱉는 것이 두려워서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있을까봐 참아봤자 이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 자신만 더 피곤해진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다. 다른 사람만 챙기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가족끼리도 생기기 마련이고 친한 친구끼리도 갈등은 존재한다. 살다 보면 그게 누구든 간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오해할 일 없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지 마라. 갈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칫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 주장을 명확히 뱉어라.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태도로 내 주장을 밝혀라. 이렇게 대화해도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하고 도저히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그 사람과 멀어져라. 아무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상대 의견에만 맞추지 말고 자기 의견도 내며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매번 나를 얕잡아 보고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속으로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되 겉으로는 감정적인 면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감정과 화를 보여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고 마치 하나의 대단한 권력쯤으로 느낀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쏘아붙여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을 두려워하는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기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설 뿐 더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못한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는 두려움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세상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절친하게 지내는 진짜 내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 그러니 굳이 무시와 수모를 참아가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관계 유지 따위에 노력을 쏟지 마라. 5번째, 너무 순한 태도로 대하지 마라. 우기는 사람은 착하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착하게 타이르기만 해도 알아듣겠지만 어떤 이들은 착한 말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주로 못된 사람일수록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계속 선을 넘고 가짜않게 무례를 저지르는데도 이 사람도 잘 설득하면 변하겠지, 좋게 타이르면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짓이다. 못된 사람들은 우리의 배려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자신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권리로 여기며 한 번 선을 넘고 봐주게 되면 내가 실수했으니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 더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욱 더 선을 넘으려고 한다. 그들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상대방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해 보려고 계속해서 못된 행동을 한다. 못된 사람들이 멈추는 시점은 강하게 화를 낼 때다. 정확히는 자신이 선을 넘어봤자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 때다. 그러나 너무 많이 넘어가준 후에 화를 내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난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봐줬던 것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한심한 인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런 못된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배려 같은 개념이 머릿속, 마음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대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나쁜 행동을 용인하고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해나 배려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